정말 명언을 적기 위해서 A4 용지랑 펜 준비했잖아요. 시청자분들도 좋은 말씀 해주실 때는 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엊그제 하루에 1000자씩 적으면 치매 예방된다 그래가지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 요약하면서 이렇게 적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변호사님도 그렇고 신 교수님도 그렇고 정말 주옥 같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어서 오늘 방송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왜 우리가 오래 같이 있다 보면은 뭔가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지 화면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명절, 즐겁게 모였는데 얼굴 붉히며 헤어지는 일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조금 서운했던 감정이 더욱 커져 폭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부각되는 것은 고부 갈등과 장서 갈등. 그런데 이런 갈등이 이혼 사유로 성립될 수 있을까요? 명절 직후 증가하는 이혼 소송의 이유와 가족 갈등의 슬기로운 해결 방안을 알아봅니다. 네, 명절을 기점으로 부부의 갈등이 번져서 이혼 소송으로 늘어난다라는 얘기였는데 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나요, 변호사님? 그러게요. 안타깝게도 이게 사실이라고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왜냐하면 경찰청 통계를 보면요. 명절 기간 가정폭력 등 이 신고 건수가 평소 대비 40%가량 증가를 하고요. 또 명절 기간 부부 간에 이제 갈등이 있어서 그 전후로 해서 이혼율이 또 10% 이상 증가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명절 즈음에면 안 보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참고 있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게 나오면서 실제로 가정폭력이나 이혼 등 갈등 문제까지 번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정 폭력과 이혼이 증가하는데 이 명절을 가면 그냥 없앱시다. 올 추석에 없애보고 그래도 증가하는가 안 증가하는가 테스트 한번 해보고 우리 한번 합시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단순해요, 신 교수님. 명절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명절 죄가 없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기분 좋으라고 있는 명절인데 사실은 그 명절이 끝나고 올라오면서 차 안에서 싸우는 부부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맞아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죠? 차는 또 엄청 막혀가지고 또 차 안에 있는 시간이 기니까 싸울 시간이 더 길어지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 네. 같아요. 이미 내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때는 작은 자극에도 우리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제가 젊은 남편들에게 이것도 잔소리인데 권고하겠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시댁 얘기가 나오면요. 뭔가 불편해해요. 방어를 하게 되죠. 근데 네. 아내가 시댁 얘기를 하는 것은 시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원래 새색시 때는 시자가 들어가면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네, 원래 싫다는 게 아니에요. 예.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들은 아내가 우리 집을 싫어하는구나. 나를 공격하는 거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싫은 것과 불편하고 좀 어색한 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내가 힘들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나를 공격한다고 믿게 되니까 아주 더 세게 반응을 하거나 내가 오히려 공격하게 돼서 갈등이 조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예민한 상황이구나. 이걸 초반 남편들이 좀 이해해줘서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리고 깊은 애착이 맺어지면 작은 것들은 문제가 아니 되지 않죠. 결혼 몇 년 차쯤 남편들이 이런 걸 알게 되나요? 20년이 지나도 모르는 남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 아내가 불편하겠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태도 이것만으로도 아내들이 좀 마음을 편하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잘 못했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승현 아나운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승현 아나운서 남편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애청자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오늘 적으면서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또 다 들으면서 싫은 게 아니라 어렵다는 얘기다.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다. 이게 좀 적어놨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그 마음을 이해해줘라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젊은 남편뿐만 아니라 먼 미래의 남편이 될 예비 남편 양상국 씨까지 정말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가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지금 막 예습을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 뿌듯한데 이번에는 저희가 좀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직접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승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저는 결혼 3년 차 주부입니다. 명절 때마다 가장 괴로운 건요 바로 시어머니의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아들한테 사돈집 음식이 입에 맞겠니? 괜히 부담 주니까 가지 말아라. 아니 음식은 왜 이러니? 다음 명절에는 좀 더 좋은 음식을 해봐야지. 아들이 착하다고 해서 내가 믿었는데 말이야. 너는 볼수록 악랄한 것 같아. 아이고. 이 외에도 굉장히 심한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더 화가 나는 건 바로 남편의 태도입니다. 시어머니가 폭언을 하실 때는 못 들은 척 핸드폰을 하고 있고요. 집에 돌아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따져 물어보면 앞으로 노력할게 이렇게 하는 말이 다입니다. 저는 명절 때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이게 사연을 보니까 남편도 문제가 많네요. 그죠? 아니, 남편이 좀 나서서 어머니한테 아이고, 장모님 음식 그 맛있어요. 가서 제가 먹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죠. 아니 그러면은 상국 씨가 만약에 결혼해서 이런 상황이 닥쳤다. 네. 이러면은 아니 어머니 왜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심한 말씀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아 그렇게 해준다면서. 아, 이게 쉽지가 않네요. 예. 아 진짜. 양상국 씨 아까 얘기할 때 저 박수 칠 뻔했는데 다시 치다. 그러니까 왜 이래요? 아니, 엄마는 또 공격을 하니까 저희 엄마는 또 안 되죠. 예. 저도 신혼초에는 우리 남편은 왜 저런 말도 못하고 저럴까 했는데 저도 이제 아들 키우다 보니까 네. 우리 아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저런 걸 하면 좀 서운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또 보게 지금 되는 마음이 약간 갈라져가지고 양쪽에서 막 싸워요. 와. 근데 지금 방금 본 사례 이거는 어머니의 말씀이 그 며느리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인 건 맞아요. 상처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요즘도 저렇게 이야기하는 시어머니가 있다. 상상이 안 가죠. 저거는 폭력이에요. 폭력이 꼭 신체적인 폭력만 있는 게 아니고 언어 폭력이죠. 저건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쪽 이야기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늘 말하지만 감정이 동반된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감정이 동반. 그렇죠. 네. 우리가 섭섭했고 화났고 우울했고 그때 들은 이야기는 정말 오래 가죠. 긍정적인 기억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 기억이 훨씬 더 오래 작용합니다. 저게 정말 10년, 2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되는데요. 정말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런 이야기에 그대로 대응을 하게 되면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니까. 근데 남편 입장도 제가 참 이해가 되는데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신과 의사인 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자녀의 부부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거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뭐 남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교수님께서 결론을 내셨습니까? 여러분 남편 입장이 이해가 안 되세요? 남편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상황에서. 저 상황에서 어머니한테 막 대들어야 돼요? 아니, 장모님 댁에 데리고 가서 음식을 맛있는 걸 하게 시켜준다. 정답.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잠을 잔다? 도망간다는 점수도 도망가요, 있고. 진짜. 그래서 사실은 저 남편 입장도 좀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곤란해요. 이거. 예. 왜냐하면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주도권이 완벽하게 나에게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 남편이 그 시어머니, 자기 어머니를 극복할 수 있는 만큼 파워를 가지고 있을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네. 내가 완벽한 힘이 있고 주도권이 있어서 어머니도 설득할 수 있고 어머니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남편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남편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경우라면 저 같으면 끝나고 난 뒤에 남편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라도 끝나고 난 뒤에. 나는 확실히 아내의 편이라는 것을 100% 각인시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 이야기를 도망가서 방에 혼자 숨는다. 별로 좋은 전법 같지는 않습니다. 재성 씨. 남자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문제가 드러나는 게 너무 싫잖아. 맞아요. 너무 싫으니까 자꾸 덮어둘라 그래. 맞아요. 예. 아니 해결책이 없는데 어떻게 덮어둬야지. 그 약간 뭉개는 걸 좀. 그게 이제 하는 것 생존의 같아요. 전략이죠. 생존 전략. 아니 내가 해결책이 없는데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도망을 가야 돼. 어머나. 아니면 더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아내에게 뒤집어 씌우는 방법도 가끔 있죠. 제일 안 좋은 태도가 뭔가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믿을 때 남편 입장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머니를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내죠. 너가 참아라. 너만 참으면 조용해진다 이 뜻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남편은 뭐 지금 당장 다른 방법이 없더라도 내가 확
확실히 당신 편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면 아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냥 해결해주지 않아도 좋아. 해결책이 없는데 그냥 들어만 주고 같이 맞아요. 고민해주고 이것만으로도 아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는다고 네. 우스갯소리로 얘기는 했지만 네. 사실 그 상황에 같이 있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사람인지라 이게 현명하게 하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네. 그걸 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좀 시어머니나 아내, 여자들이 알아서 현명하게 하면 안 돼. 망언이야. 아직 결혼한 지 1년이 안 돼가지고. 알아서 하면 안 되는. 아유 세상에 우리 양 변호사님 네. 또 얼굴도 찡그리고 계신데 예, 일단은 죄송할 일이 변호사시고 많네요. 네. 또 며느리를 대표해서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내가 알아서 현명하게 하죠. 아내가 알아서 현명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폭언을 듣는다면 거기서 이제 상처가 돼서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아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내 편이길 바라네요. 오죽했으면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저희가 하면서 위로를 하겠습니까? 네. 정말 원하는 건 내 편이 되길 바라는 건데 사실 이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서 어머니를 바꾸지 못할 거라는 건 충분히 며느리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 남편이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한마디라도 그 어머니가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하지 않으셨었어야 되는데 아까 악랄해지는 거 이건 정말 예, 모욕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건 안 하셨어야 되는데 그건 정말 어머니가 잘못한 거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같이 좀 위로가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고부 갈등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네. 장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고부 갈등은 남편의 대처가 중요하고요. 요새는 장서 갈등도 많습니다. 장서 갈등에서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며느리하고 아내가 같이, 어머니하고 아내가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네. 거기다가 평소에도 조금 둘이 사이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어머니를 좀 모시고 살아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안 된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좀 모시고 살아야 돼서 합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어머니를 대놓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할머니 식사하라고 해라 하시라고 해라 이러면서 왜 우리 부부싸움 하면 남편하고 애 직접 시키죠. 애들 시키잖아요. 이렇듯이 아내가 계속해서 어머니를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경우에 누구의 더 잘못이 크냐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어떨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내한테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고 어머니를 모셔오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네. 자기의 의견을 이제 듣지 않았으니까 어머니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았으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때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저는 그래도 남편이 아내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해를. 그러니까 이 상황에 이제 이미 합가를 했으니까 저는 뭐 15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만 이미 합가한 상황이니까 네. 이때는 이제 남편이 솔직하게 이게 상의 없이 이렇게 먼저 저질러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면 아내도 좀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까요? 상국 씨 어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 어머니인데 그래도 좀 와서 따뜻하게 해야지. 그럼 이제 아들한테도 얘기하겠죠. 너도 커서 이렇게 해라. 사실 이 케이스는 누가 더 잘못했느냐고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맞아요. 둘 다 좀 잘못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남편이 실제 사례인데요. 이혼 청구를 했어요.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한다라고 해서 이혼 청구를 했는데 여기에서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는 안 된다 기각을 했습니다. 네. 이때 이제 법원이 한 얘기는 뭐냐면 부부 사이의 갈등은 어떻게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그런데 남편이 부인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시키고 시간을 두면서 어머니와 살도록 충분히 설득한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해서 남편의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부간의 갈등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가정이나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이 있을 경우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누가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이혼의 파탄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은 본다는 거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